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현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식품기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영상으로 공부하는 부분은 기본적이면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만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책 내용을 먼저 보신 후에 저와 함께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4과목 식품미생물학 중에 식품미생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타 미생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이 기타 미생물에는 버섯, 그리고 조류, 그리고 파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방성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섯이라고 하는 것은요, 균류 중에 대형의 자실체를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편의상 버섯의 범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버섯이라고 하는 것은 편의상의 명칭이고 분류학상의 명칭은 아닙니다. 분류학상 따지면 곰팡이로 들어가고 대부분 담자균류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식용 부분은 자실체가 되겠죠. 그리고 그 자실체에는 당류로는 만리톨과 트레할로스를 포함하게 됩니다. 버섯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 버섯은 진핵생물, 또 다르게 고등미생물에 속하고요. 균류에서 진균류로 들어가게 되고 순정균류 중에 담자균류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버섯의 형태를 보시면 곰팡이와 비슷합니다. 곰팡이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보시면 포자가 발아해서 균사체가 되는데 이 포자가 균뇌, 아기버섯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균병이 위로 올라나와서 균륜이 형성이 되고 그 균륜 위에 균산이라고 하는 것이 갓 모양으로 생성이 되고 그 갓 뒷면에 자실층이 생기고 그 자실층에 담자기를 형성해서 담자포자를 착생하게 됩니다. 이 담자포자가 착생되는 그 자실층을 우리는 균습 또는 주름살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곰팡이 같은 경우는 독립적인 영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활물기생 또는 사물기생을 하면서 번식에 필요한 포자 형성을 위해 자실체에 해당하는 이제 버섯을 형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버섯의 생활사를 보시면 포자가 만나서 융합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핵균사가 되고 그 이핵균사가 앞에서 설명드린 균내 버섯을 통해서 다시 포자로 돌아가는 형태가 됩니다. 이것은 그 버섯의 구조 및 생활사에 관한 것이고요. 그 생활사에 보시면 크게 나누면 1차 균사, 2차 균사, 3차 균사로 구분이 됩니다. 1차 균사에 보시면요. 다르게 얘기하면 일핵균사, 단핵균사, 단상균사 이렇게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이때가 흔히 얘기하는 포자 발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개의 균사 속에 한 개의 핵이 들어있는 상태, 그래서 1차 균사 또는 1핵균사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는 그냥 단지 곰팡이의 균사 상태고 버섯은 아닙니다. 그리고 2차 균사, 2핵균사, 다핵균사, 복상균사라고 하는 것은요, 포자와 포자가 결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포질 융합을 한 상태고요. 클램프 커넥션을 형성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균사 속에 두 개의 핵이 있는 상태인데 이때도 역시 아직 버섯은 아닙니다. 그리고 3차 균사로 가게 되면요, 갓을 생성을 하게 되고 이제 버섯이라고 취급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위에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 단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1차 균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복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2차 균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용버섯과 약용버섯은 따로 보시면 되고요. 독버섯의 유독성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식품위생학에서도 한번 다루는 내용이죠. 그래서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더 읽어보시고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류로 넘어와서요. 조류 같은 경우는 남조류를 제외한 조류는 고등미생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 남조류 같은 경우는 따라가시면 원핵 생물, 하등 미생물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우리가 조류라고 하는 것은 진핵 생물, 고등 미생물에 속하게 되죠.
제일 먼저 나오는 남조류를 보시면요. 핵막 없고라고 하는 부분 있죠. 핵막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원핵 생물에 속한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원핵 생물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등 미생물로 원핵 세포에 속하게 됩니다. 여기도 원핵 세포에 속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녹조류 같은 경우는요. 클로로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클로렐라죠. 클로렐라 같은 경우의 학명은 이렇게 되고요. 단세포 녹조류에 속하고 양질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식사료용 조류로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SCP 단세포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단세포 단백질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갈조류라고 하는 것은 잔토필을 다량 함유하고 있고요. 그 예로 다시마, 미역, 톳이 있습니다. 홍조류 같은 경우는 피코에리틴을 다량 함유하고 있고요. 우뭇가살이나 김 등에 속하게 되죠. 그래서 문제 나오는 기본적인 것은 이런 것입니다. 홍조류에 속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각각 찾을 수 있게 그 예가 되는 것들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파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파지라고 하기 전에 박테리오파지를 우리가 파지라고 하죠. 그리고 바이러스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세포나 아니면 세균 세포 내 기생해서 증식을 하고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직경이 매우 작은 초여과성 미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DNA와 RNA 중 어느 한쪽의 핵상과 DNA 또는 RNA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를 보호하는 단백질이 존재하고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독자적인 대사 기능은 없는데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는 증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가 증식성 그리고 병원성, 유전성을 보태는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파지라고도 하는데 바이러스인데 세균에 기생하는 바이러스를 우리는 박테리오파지 또는 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살아있는 세균에만 기생을 하는 특성이 있죠. 그리고 파지 자체는 단백질로 되어 있어서 가열살균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고요. 종류로는 독성파지와 용원파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파지를 정리를 하실 때 세균에 기생하는 바이러스라는 점과 이 독성파지와 용원파지를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요. 이 구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활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생활사를 보시면 독성파지와 용원파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독성파지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 이름도 여러분들이 눈에 익혀두시면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넣어놨는 것입니다. 독성파지는 영균화를 하고요. 용원파지는 영원화를 합니다. 세균에 파지가 부착되는 단계는 똑같은데요. 그리고 그 파지 안에 있는 DNA 또는 RNA가 세균에 주입을 하죠.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독성파지 같은 경우는 파지의 DNA와 세균의 단백질이 합성을 해서 파지가 증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증식형 파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세균을 용출되고 파지도 밖으로 나오는 생활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요, 여기에 파지가 세균에 부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지 DNA가 또는 RNA가 세균에 주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독성파지 생활사로 가면 이 DNA를 바탕으로 자신의 몸이 되는 부분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지가 만들어진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결국 용균, 껍질을 까고 녹여서 나오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파지가 영출되게 되고 여기서는 우리는 증식형 파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용원성 파지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파지의 DNA 또는 RNA와 세균의 염색체가 같이 되어서 세균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균이 증식을 할 적에 그냥 그 안에서 세균의 일부로 같이
증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프로토파지 또는 파지 DNA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을 용원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세균이 분열을 하게 되면 그 안에 파지의 RNA 또는 DNA를 같이 가지고 있는 이 파지형 세균이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UV 또는 약재로 인해서 환경이 불리해지거나 이로 인해서 독성 파지화가 되어가면 독성 파지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까지는 똑같죠. 파지가 세균에 부착을 해서 이런 DNA 또는 RNA가 세균에 주입을 하게 되는데 용원 파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같이 끼어서 증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독성 파지화, UV 또는 약재로 인해서 독성 파지화가 되면 다시 자신의 몸체를 만들어서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용원 파지까지를 보시면 우리는 프로파지나 아니면 파지 DNA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때를 파지형 세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생활사를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거든요. 뭐 세균의 염색체의 한 부분이 되어서 세균의 염색체와 함께 증식해서 세균의 일부가 되는 상태가 뭐냐? 이게 용원입니까? 용균입니까? 라고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용원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파지의 예방대책 같은 경우는요. 파지가 세균에서 기생하는 바이러스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균을 이용을 하는 식품산업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뭐 예방대책으로 뭐 가열살균, 약재살균, 내성균, 로테이션 시스템, 항생물질도 좀 이용을 할 수 있고 이런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세균을 이용을 하는 식품산업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보실 때 두 번째 있는 것처럼 발효공업 중 파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고 이렇게 묻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던 곰팡이, 효모, 세균 이런 것들에 이용하는 산업을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맥주 발효의 경우에는 효모로 이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파지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파지 정의가 뭐라고요? 세균에서 기생해서 증식하는 바이러스가 되니까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성균이 나오는데요. 방성균이라고 하는 것은 하등미생물에 속합니다. 하등미생물 중에 균사상의 세균을 우리는 방성균이라고 얘기를 하죠. 곰팡이와 세균의 중간적인 미생물이긴 한데 우리는 분류학상으로 세균에 속하게 됩니다. 주로 흙냄새의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항생물질을 생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방성균 종류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두 가지만 했는데요. 스트랩토마이세스 속 같은 경우에는 스트랩토마이신이라고 하는 항생물질을 생성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아니토마이세스 속 같은 경우도 역시 이거는 방성균병으로 여러분들이 보기 중에서 볼 수 있을 수 있어서 제가 한번 넣어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항생물질의 작용 기전에 따라서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뒤편에 나오는 것은 항생물질의 이름과 그것을 생산하는 방성균의 그 예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보시면 거의 다 스트랩토마이세스 속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눈에 익혀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정리 잘 하시고요.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